그리고 제도화가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과하죠? 그래서 이거를 막지는 못하지만, 회피하고 지연하거나, 개량화를 최대한 최소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노조보다 당이 더 개량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당, 그죠? 당의 개량화를 어떻게 뭐 할 것이냐. 민주노동당이 훨씬 더 빨리 개량화됐죠. 민주노총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했는데,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강행을 했잖아요. 민주노총의 반대에 무릅쓰고. 그래서 이 회피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민주노동당은 원내 주요한 좌파 정당으로 성장하기도 전에 집권 세력으로서 신자유주의를 수용했던 국민참여당과 통합하고 보수 야당과 전면적인 선거연합을 하였고 이들과 연립정부 구성을 의도하였다. 민주노동당은 다수 노동자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기도 전에 계급 노선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고 계급적 기반이 없이 대중성을 확장하려고 하였으나 이마저 실패하였다. 성급하게 국민 정당화로 나아가고 기존 정당과 단합을 추진하는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주도화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이해관계가 틀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통합진보당으로 전환되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되기 이전에 양자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는 통합중 해산 전에 첫 번째, 국민참여당의 통합을 민주노동당이 강행했을 때 첫 번째 실질적으로 그 관계가 단절됐고, 두 번째는 통합진보당이 되고 나서 민주노총의 할당 대의원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민주노총의 주도한 할당 대의원을 없애버렸어요.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통합진보당이 서로 폭력 사태를 일으키면서, 그리고 이제 의원 배지를 주고 서로 투쟁을 하면서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를 철회했어요. 그래서 양자의 관계가 파탄이 난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한국 사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노동계급의 지지를 충분히 조직해내지 못해 좌파 정당으로서 충분히 성장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민주노총과의 전략적 결합이 여전히 필요한 조건에서 민주노동당이 성급하게 유해 권력에 집착하여 민주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당과의 통통합을 통해 국민정당화의 길을 재촉함으로써 양자의 관계가 파탄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직은 서로 간에 더 민주노동당과 민주총이 서로 간에 더 연회를 하고 긍정점이 많았었는데 성급하게 산토끼를 바라보면서 집토끼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로화라는 말을 쓴 거예요. 민주노동당의 조로화. 자,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초기에 설정하였던 양자의 동반 성장 전략은 그 방향이 옳았다고 볼 수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지향했던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의회주의와 대중투쟁의 전략적 결합이 선언적으로 가능하였지만 현실에 있어 간단하지 않았다. 정당이 자신이 민주주의적 토대를 경시하면서 선거와 집권에 집착하는 한 정당의 노동자적 투쟁은 약화되며 반면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경제투쟁에 주력하면 의회에서 노동정치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그만큼 경제투쟁의 사회적 파급력도 약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방향은 잘 잡았어.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이죠. 전략적 결합을 한다. 근데 현실에서는 어려웠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정당의 경우에는 선거와 의석이죠. 국회의원 당선에 집착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례대표이면은 상관이 없죠. 왜냐면은 퍼센트로 가져가는. 근데 소선거구제니까 1등만 당선되잖아. 노동자 표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당선되려면 우리 지역에서 당선되려면 노동자 표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자영업자 표도 얻어야 되고, 그죠? 양심적인 기업인도 있어. 양심적인 기업인의 표도 얻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의 토대가 약화되는 거야, 당에서. 그리고 총연맹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는
정치 투쟁을 법적으로 할 수가 없죠. 노동관계법에 막아놨어. 제도나 정치 문제는 단체 교섭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 투쟁을 하게 되는데 경제 투쟁하니까 노동 정치의 영향력이 줄어들죠. 왜냐면 자본가하고 싸워가지고 맨날 임금 얼마 오르고 일 쉽게 하는 이것만 하니까 이해관계, 조합원들이 이해관계만 빠삭해져. 자기한테 도움되는 거, 주판알만 튀고 있어, 조합원들이. 야, 우리 이번 지도부는 우리한테 월급 인상을 얼마나 해줄 거야? 우리한테 수당을 얼마, 이런 생각만 하고 있대, 경제 투쟁하니까. 그러면 어때? 선거 때도, 야, 누가 당선돼야지 우리한테 유리한 거야? 민주노동당 당선 가능성도 없다. 쟤네들 찍어봤자 뭐해? 우리 지역구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걔가 당선 가능해서 걔나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은, 경제적 투쟁만 할수록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보수 정치에 말려가기 때문에 총연맹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대안인데 읽어봅시다. 당과 노동조합이 사회 변혁을 위한 전략적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려면 사회 변혁에 대한 이해관계가 공유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양자가 사회 변혁에 대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려면 최상급 노조와 좌파 정당의 제도화가 지연되거나 의식적으로 회피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도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최상급 노조가 좌파 정당의 제도화를 견제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양자로 제도화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양자의 대표성, 자주성, 민주성이 아래와 같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전략적 관계를 설정해야 돼. 자주 만나서 토론을 해야 돼. 전략 기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정례 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어.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은 정치위원회를 만들었고, 민주노동당은 노동위원회를 만들었어. 근데 이게 전략적 협의 단계까지 못 갔다는 거야. 그냥 실무적인 연락기구밖에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전략 논의 단계. 공동으로 노동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어떻게 논의를 해야 되는 거야. 노동당에 공공운수 조합원들 많지만, 공공운수 위원장이 누구야? 엄길령이가 노동당 당원이지. 그리고 공공운수에 노동당 당원 있지만, 공공운수하고 노동당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노동당 당원을 어떻게 하면 확대하고, 아니면 이 노동정치를 어떻게 하면 하냐 해서 두 지휘부들이 만나서 그런 전략을 논의하나? 그런 거 안 해. 민주노동당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금 현재는 그런 논의 자체가 안 돼.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당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특정 정당과 논의할 수가 없죠. 그죠? 엄길령 하고 싶은데 딴 사람이 반대할 수 있잖아. 정의당 사람들이, 집행부에서. 그래서 당이 하나의 당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 정치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정파들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소수 정파인데 하나의 당이면 다수파한테 다 뺏기니까 차라리 통합이 안 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통합에 반대하는 거야. 그게 종파적인 입장이지. 자기들한테 불리하더라도 전체 노동계급을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 되는 거야. 논의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논의조차. 그래서 이제 방법인데 첫 번째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최상급 노조와 좌파 정당은 산업구조와 인구 분포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자 계급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최상급 노조는 개별적인 노사관계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노동운동을 포괄하는 노동운동 섹터로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표성. 그러니까 일단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확대해야 돼. 그래서 총연맹과 당이 같이 공동으로 선전 사업을 하는 거야. 조직 사업을 어떻게? 당에도 가입하고, 당에도 가입하고, 노동조합에도 가입하고. 야, 진보당 건설노조 잘하고 있네? 잘하는 거야. 문제는 뭐야? 건설노조에 일감을 하면서 당에 대한 충분한 정치 사업 없이 노동조합 하면서 너 일하려면 노조 가입하고 여기 정당도 가입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당 사업과 노동조합 사업을 같이 하는 거는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걔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정치적 교육 없이 이해관계로 건설노조가 일감을 장악하고 있잖아. 그래서 일감을 해서 이해관계로 조합원 가입원서랑 당 가입원서를 같이 집어서 그렇지 진보당은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입을 하고 만약에 가입이 안 되면 단체 협약의 확장 이거 뭐냐면은
내가 노조에 안 들어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투표하는 거야. 나는 한국노총 단체 협약을 따르겠어. 나는 민주노총 단체, 이게 프랑스에서 이걸 다 해. 그래서 노조에 가입 안 하도 자기가 어느 노조의 단체 협약을 그러면은 프랑스에서 민주노총이 데모하면 박수 쳐. 왜 박수 쳐? 내가 데모 안 하더라도 민주노총이 열심히 싸우면 나한테 적용되는 거야. 만약에 한국에서 민주노총이 싸워서 한 단체 협약을 다른 원하는 노동자에게 모두 다 확장된다면 어떻게 처음 난리 나겠지,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단체 협약의 확장의 효력 제도를 절대로 안 해주는 거야. 조합원을 많이 가입시키든지 아니면 단체 협약의 확장효 제도를 하자든지 이렇게 해서 대표성, 무슨 말이야? 당과 노조가 더 많은 노동자의 지지를 얻거나 조직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당과 노조의 관계가 지금까지 진행되는 관계를 서유럽과 한국하고 비교해 본 거야. 다 한 거니까, 그지? 보면 안 봐도 될 것 같아. 계속해서, 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돼. 기본적으로는, 당과 노조가, 처음에 관계 딱 독일은 당이 우위고, 그죠? 독일은 당이 우위고 영국은 노조가 우위였어. 근데 나중에는 서로 대등한 관계를 갖다가 조직적으로 협력했다가 집권을 경험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런 일반적인 관계예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최상급 노조와 적화정당은 연대 원칙 안에서 상호 자주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영역에 걸맞는 운동과 정치를 전개해야 합니다. 최상급 노조는 노동정치를 적화정당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원내활동을 지원하면서도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정치를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 노동정치는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진보정당을 지원하는 거지. 그 진보정당 당원 내 많이 가입시키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것만 해왔다는 거야.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노동정치 첫째, 정치교육. 조합원에 대한 정치교육. 지금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정치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총연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두 번째는 정치투쟁. 임금 인상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요구를 걸고 거리에서 투쟁을 해야 되는 거야. 노조가. 그런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정치를 당하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총연명 스스로 노동조합 스스로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 셋째, 최상급 노조나 좌파정당 모두 가두의 실제주의적 경향, 중간 활동가들이 관료와 정파의 대중 강약을 개선할 수 있는 민주적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대중들이 관료, 정파를 통제하려면 먼저 대중들이 제도 내에 개라가 되는 것을 차단 혹은 지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최상급 노조와 좌파정당 내에서 노동계급적 표대와 이해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자신이 권력을 절차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민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체적인 대중이 육성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당과 노조의 상층은 이렇게 출세주의 관료와 뭐 이런 것들이 쭉쭉 나가는데 이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밑으로부터의 대중적인 투쟁력과 주체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대중이 형성되고 그거 말한 것처럼 아까 세 가지라 그랬죠. 조합원들이 진보적인 정치활동, 그 다음에 정치교육, 그 다음에 정치투쟁, 그리고 특히 총연명은 정치교육과 정치투쟁을 조직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대중들이 지도자를 견제하고 관료들을 견제할 수 있는 이렇게 돼. 관료들이 대중을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배당하면 안 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물론 자기의 지도자가 어떤 걸 지금 마찬가지 윤석열이 뭘 명령하면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지도자의 행위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잘못된 건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 대중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의식적 대중이 형성 안 되고 있죠. 좀비가 되겠다. 좀비. 자, 그 다음. 무엇보다 최상급 노조와 적화정당 안에서 대중들의 의식과 투쟁과 정치화가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양 조직에서 조합원과 당원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과도 영향에서 독립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과도와 정파의 요구에 매몰리지 않는 활동가들은 대중투쟁을 끊임없이 조직하는 한편 조합원들과 당원들의 대국민 정치활동을
진작시켜야 한다. 일단 정치 교육이 중요한데 정치 교육은 정파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NL 집행부가 잡으면 조합원들한테 NL 교육을 한단 말이야. PD 집행부가 잡으면 PD 교육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 교육기관이 중립적이어야 돼. 그래서 이 전당적인 그다음에 전 노동자적인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민주노총 안 그래. 민주노총 뭐 집행부에 딱 교육기관이 연구원하고 교육기관이 중요한데 형식적으로 최근까지는 독립 안 돼 있었어요. 최근까지는 독립 안 되는데 한 3, 4년 안에 돼가지고 연구소는 좀 상대적으로 좀 독립이 돼 있어. 3년 임기로. 근데 연수원, 교육기관은 독립이 안 돼 있어. 대부분의 정책과 교육은 위원장이 바뀌면 다 바뀌고 위원장이 하라는 대로 위원장 꼬봉이야, 꼬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정파 말 잘 되는 애들을 교육과 연구 분야에 배치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교육과 연구는 정파를 초월해서 좀 권위도 있고 전문성도 있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자, 그다음 또한 제도권 밖의 다양한 변혁적 세력의 일부가 최상급 노조와 좌파정당 내로 들어와 변혁적 네트워크로 존재하면서 대중의 급진화를 추동하고 제도화를 견제하는 전략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 총연맹과 원내 진보정당이 개량화되는 게 맞답니다. 그래서 변혁적인 세력이 총연맹과 원내 진보정당이 개량화되는데 그런데 들어가면 뭐해? 그런 개량주의 조직에 왜 들어가냐? 그건 아마추어라는 거야. 왜? 대중은 어때? 총연맹과 원내 진보정당이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변혁적인 놈들이 원내 진보정당에 총연맹이 안 들어가고 지들끼리 몇십 명, 몇백 명 모여가지고 세상을 바꿔?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 물에 있어. 근데 지들은 골반에 가가지고 물고기 있는 그 물이 혼탁하다고 개량할 때 거기는 안 가고 우리끼리. 그래서 변혁 세력은 대중이 있는 데로 가야 돼. 그 대중이 있는 데는 이 개량화된 최상급 노조와 원내 진보정당이란 말이야. 근데 사실은 사회운동의 어떤 권력을 통한 사회운동의 커다란 전선은 소수의 운동권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변혁당이 왜 노동당하고 통합했겠어? 몇백 명 가지고 뭘 하겠어, 그냥. 그러니까 그나마 제도정당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변혁 세력이 자기 잘난 척 하면서 바깥에서 있는 게 아니라 제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총연맹과 당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필요할 경우에는 같이 하고 우경화에 대해서는 대항을 하면서 총연맹과 좌파정당이 우경화에 가는 거를 지연시켜야 돼. 왜? 거기에 대중들이 있기 때문에. 총연맹과 원내 진보정당의 대중들이 있기 때문에. 대중이 있는 데 가서 혁명사업을 해야지. 대중 없는 데 가서 골방에서 무슨 혁명사업을 해.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양자가 상호 배타적 지지와 같은 조직적 지지관계를 유지한다면 양자는 과거와 달리 상호 부정적인 동조화를 약화시킬 수 있는 긴장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민주노총은 집단 입당제와 블록 투표제를 통해 좌파 정당의 국민 정당화 경향을 지연시킬 수 있는 가동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은 단체 협약 효력의 사회적 확장,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의제 추진을 통해 전체 노동계급에 대한 대표성을 강화하고 개별적인 단체 협약에 얽매이지 않은 다양한 노동운동의 역량을 포괄하는 한편 성별 노조 건설과 총연맹의 강화를 통해 농출산 또한 전국 노동운동 센터로서의 사항을 확립하여 원내 의석을 확정하려는 좌파 정당은 강력한 동반 세력이자 비판적 견인 세력을 써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긴장적 협력 관계에 대해 총연맹과 정당은 서로 협력을 하지만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긴장적, 잘못하면 서로 비판할 수 있다. 변칙법적 관계죠. 지도자와 대중도 마찬가지죠. 대중은 일반적으로 지도자를 신뢰해야 되죠. 그렇지만 대중은 그 지도자의 명령이나 행동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 그 지도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따라가지 마. 잘못됐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주체적인 대중이어야 된다는 거죠. 당과 노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간에 이런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쭉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당과 노조는 모두 다 개량화된다. 발전된 자본주의사에서는 필연적이다. 왜? 지배계급의 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배계급이 온건 전술을 쓰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혁명 전략은 대중들이 원하지도 않아. 불가능하고. 개량화는 필연적이다. 문제는 어때? 당이 더 개량화된다는 거죠. 당이 더 개량화되기 때문에 이에 부담을 가지는 노조가 당과 공식관계를 해소한다. 당이 집권을 하고 나면은 이 노조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관계고, 민주노동당에 보면은 민주노동당의 조로화죠. 조로화라는 건 뭐야? 유럽처럼 당과 노조가 충분히 동반 성장한 다음에 헤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조로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당분간 최소한 노동자표의 20%까지를 확대할 때까지, 20% 노동자, 그죠? 노동자의 20%죠? 20% 노동자를 확대할 때까지는 당과 노조가 서로 동반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야. 동반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노동자당, 하나의 노동자당과 하나의 총연맹이 조직적 관계를 맺었냐. 왜 하나여야 되겠어? 아까 말했죠? 하나가 아니면 아무 관계가 맺을 수 없어. 협력 관계가 안 돼. 왜냐면 분열되면. 당이 분열되어 있는데 총연맹에서 당 사업을 할 수 있어, 지금? 민주노총 해? 못해? 불가능해. 당과 노조가 하나의 1대1 관계에 서로 협력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 소수파는 분리하지, 당연히 소수파는. 당과 노조가 하나이면 소수파는 분리해. 소수파는 분리. 이게 필연적이야. 이거는 감당해야 돼. 자기가 소수파면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분리하니까 당이 하나로 통합하면 안 돼. 야, 차라리 우리 총연맹도 NL 총연맹, PG 총연맹 나누자. 야, 전국연합부터 해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맨날 전국연합이 NL들이 해먹으니까 우리는 PG 따로, 총연맹 따로 만들자. 그래, 잘 돌아가겠어? 지금도 민주노총이 총파업하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집회하면 PD 총연맹, NL 총연맹 따로 따르면 더 잘 돌아가겠냐고. 지금 당이 따르기 때문에 집회도 같이 안 하잖아.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당분간 하나의 노동자당과 하나의 총연맹이 되면서 소수파는 분리하고 분리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거는. 이거 내부 투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말이 있는데, 패권은 암이고 분열은 자살이다야. 패권은 암이고 다 나쁜 거야. 자살은 어때? 바로 죽죠? 분열은 바로 죽어. 패권은 천천히 죽는 거야. 자주계열이 하는 패권은 우리 운동을 천천히 죽이는 암적인 행위야. 자주계열. 근데 PD들이 하는 분열은 우리 운동을 당장 죽이는 자살적인 행위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하나로 가면서 내부 투쟁을 해야 돼. 내부.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자기가 소수이면 불이익을 감수해야지. 어떡하겠어. 대중을 소수에서 장악하지 못했는데. 그 함성 안에서 다수가 되고자 하는 대중의 다수를 장악하고자 하는 투쟁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당이 노조보다 더 개량화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아까 말했죠? 노조와 당이 긴장적 협력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개량화의 핵심이 관료화잖아? 그 노심조처럼 엘리트 정치인이잖아. 이것들을 저지하려면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죠. 대중적 주체. 당원과 조합원의 정치교육, 정치투쟁. 이것들이 돼야 되는 거고. 맨날 조합에서 임금 인상 투쟁이나 하고 주판을 탱기는 투쟁만 하면 조합원들이 뭐만 생각해서 맨날 자기 이해관계만 생각할 거 아니야. 투표에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보수정당 되는 당선인 찍지. 그죠? 이해관계. 우리가 한계남 양주소 방향한 투쟁에서 바로 얻은 게 바로
노동조합은 가만 놔두면 주판을 튕기는 것밖에 안 한단 말이야. 이해관계 투쟁밖에. 그걸 벗어나야 돼. 그러려면 정치교육과 정치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직적으로는 하나의 당, 하나의 그 총연맹에서 이 개량주의를 막을 수 있는 사회주의 세력이 뭐 주사파도 있고, 뭐, 트로츠키도 있고, 뭐, 스탈린주의도가 있죠? 근데 하나의 목표는 뭐야?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개량주의에 반대하는 거잖아. 그 다양한 사회주의 세력이 반개량주의 연합정선을 형성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때? 아우, 나는 주사파 새끼들하고는 같이 못해. 야, 주사파 나온대. 야, 거긴 가지 마. 야, 거기 PD들이 하는 집회래. 야, 거기 가지 마. 그러죠, 지금? 그래가지고 일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운동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개량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은 똑같잖아요. 주사든, 트로든, 스탈린이든. 그럼 힘을 합쳐야지. 대의를 위해서. 왜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하부민주주의 정치교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야? 당과 노조의 바깥에 이런 제도권 투쟁을 견인할 수 있는 정치 투쟁, 상설적인 투쟁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비상행동 있잖아, 비상행동. 이런 거는, 비상행동은 윤석열 퇴진을 위한 일시적인 거죠? 이것이 아니라 상설적인 투쟁체가 있어야 돼. 왜? 노조하고 정당은 합법투쟁만 하잖아, 합법투쟁만 해. 노조, 정당 합법투쟁, 불법투쟁 못해. 잡혀가고 자기네 기득권 다 잃기 때문에. 근데 상설 투쟁처는 할 수가 있어. 왜? 이 사람들은 노조에 있는 사람, 정당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민중연대 때 싸움을 좀 잘했죠. 근데 진보연대 하면서 애널들이 말아먹고, 노동자의, 그렇지. 민중의 힘이구나. 민중의 힘도 안 되고, 지금 민중의 행동하고 있죠. 위안부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다양한 세력들이죠. 다양한 세력들이 상설적인 투쟁체를 건설하는 이런 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했던 총 결론이고, 잠깐 일단은 이양욱 동지 먼저 가야 되니까 뭐 하고 싶은 말 없어? 그러면은 한계람 동지. 근데 저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지금 상황에 가능하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여전히 답답하거든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그죠? 이론적인 게 규명되면 되고 실천은 우리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하는 거니까 각자의 무기인 거야, 그죠? 그건 각자의 무기고 이 중요한 건 왜 이론을 하냐면 이론은 실천을 위한 거야. 이론은 실천을 위한 것이야. 그런데 실천이 안 되니까 이론은 소용없다. 이건 되게 그냥 애기 같은 생각이죠? 그건 애기 같은 생각. 이제 우리는 이론의 어떤 문제점을 깨닫고 대안까지 나오면 그거를 우리가 실천을 하냐는 별개의 문제. 그거 우리한테 주어진 과업인 거지. 현실이죠. 현실은 우리가 타개해야 되는 거고, 어떻든, 우리의 사례와 대외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먼저 가져가는 게 우리 실천을 위한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 또 딴 거 없어? 두 사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창률 동지랑 오준우 동지 할 얘기 있나? 그냥 좀 속이 좀 뜨끔합니다. 왜 뜨끔해요? 맞아요? 이정민 동지? 괜찮아요. 아무 말이나 하시면 돼요. 제가 이게 요새 노동조합을 다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이런 그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도 있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어떤 그 조합원들의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 가끔씩 이렇게 당과 어떤 노조 이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좀 비교를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요즘.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조합을 맡아가지고 뭐 어떻게든지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당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같이 이제 좀 비교를 하는데 이 강의를 제가 좀 들으면서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이상입니다. 네, 어쨌든 이론이 현실에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죠. 우리가 그걸 이론을 나름대로 실천을 통해서 검증하고 또 잘못된 이론을 개선하려고 하는 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공하면 더 좋지만 일단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진우 동지 뭐 할 얘기 있으시면 하시면 돼요. 없으신가 보다. 오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가 노조는 중요해서 끝까지 다 한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경제사 먼저 하고, 제국주의 역사를 할 겁니다.